조선을 설계한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왕이었을까요? 답은 왕좌가 아니라 낮은 책상 위에 있었죠. 이제 그 설계도가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 보죠. 정도전은 고려 말의 흔들림을 직접 보았죠. 번문세족의 힘은 나라보다 커져 있었고요. 백성의 삶은 세금과 빚에 눌려갔는데요. 그가 본 문제는 왕 한 명의 실패가 아니었죠. 나라를 움직이는 틀이 무너졌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 왕보다 새 제도를 먼저 봤죠. 이 생각이 훗날 조선의 뼈대가 됩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와 손을 잡았는데요. 장수의 칼과 선비의 설계가 만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새 나라는 누구의 나라여야 했을까요? 왕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죠. 정도전은 재상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봤어요. 왕은 상징이고 정치는 의논으로 가야 했죠. 이건 왕권을 줄이는 아주 센 생각이었고요. 왕자가 들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이방원은 다른 길을 바라봤는데요. 새 나라의 설계도는 곧 권력 싸움이 됐죠. 정도전의 답은 조선 경국전에 담겼어요. 이 책은 나라의 운영법을 압축한 설계도였죠. 왕, 관청, 백성의 관계를 다시 짰고요. 왕조가 아니라 시스템을 세우려 한 겁니다. 조선 경국전은 왕에게 먼저 책임을 물었죠. 군주는 하늘처럼 높아도 법 안에 있어야 했고요. 좋은 왕만 믿는 정치는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재상기 나라의 균형추가 되어야 했죠. 그가 꿈꾼 재상은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왕의 잘못을 막는 마지막 손잡이였죠. 이 발상은 당시엔 꽤 급진적이었는데요. 왕조를 세우면서 왕권을 묶으려 했으니까요. 그 중심에는 유교 정치가 놓여 있었죠. 유교는 왕과 신하의 역할을 분명히 나눴고요. 정도전은 그 질서로 나라를 고치려 했어요. 반대로 불교 권력은 강하게 줄이려 했죠. 이게 우리가 아는 순교역불의 출발점입니다. 불교 신앙 자체보다 사찰의 힘이 문제였죠. 큰절은 땅과 사람을 많이 거느렸거든요. 새 나라는 그 힘을 관청 안으로 끌어오려 했죠. 정도전은 글로도 불교를 세게 비판했어요. 그 비판은 정치개혁과 붙어 있었고요. 나라의 기준을 사찰이 아닌 관청에 두려 한 거죠. 이 변화는 조선 사회의 색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설계자는 늘 반대자를 만들게 되죠. 권한을 잃는 쪽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왕자들도 재상 중심 구상을 경계했죠. 정도전의 설계는 너무 앞서간 면도 있었고요. 가장 큰 충돌은 이방원과의 사이에서 터집니다. 조선 건국의 공신끼리 칼을 겨누게 된 거죠. 이방원은 왕자의 힘을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정도전의 틀 안에서는 그 자리가 좁았죠. 갈등은 세자 문제와도 엮여 더 커졌고요. 정도전은 왕자 사병도 줄이려 했다고 전해져요. 이방원에게는 생존의 경고처럼 들렸겠죠. 결국 1398년 밤 칼이 먼저 움직였어요. 정도전은 그 권력 다툼 속에서 목숨을 잃었죠. 설계자는 사라졌지만 설계도는 남았습니다. 그 점이 조선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에요. 정치의 방향은 바뀌어도 제도는 쉽게 안 사라졌죠. 나라는 한 사람의 죽음보다 오래 가니까요. 이후 조선은 법전 만들기에 더 힘을 쏟습니다. 그 끝에 경국대전이라는 큰 법전이 등장하죠. 정도전이 쓴 책과 이름은 비슷하지만요. 경국대전은 훨씬 뒤에 완성된 국가법전입니다. 그래도 뿌리는 초기 설계와 이어져 있었죠. 조선 경국전은 청사진, 경국대전은 완성본에 가까웠어요. 한 사람의 초안이 국가의 법으로 굳어간 셈이죠. 물론 경국대전은 여러 왕과 신하의 결과였고요. 정도전 혼자 만든 법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은 사람으로는 빼기 어렵죠. 그의 생각은 관료 국가 조선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조선은 법과 문서로 굴러가는 나라가 되었죠.
관청마다 맡은 일이 나뉘고 책임도 생겼고요. 왕명도 절차를 거쳐야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조선이 오래 버틴 힘 중 하나였죠. 개인의 기분보다 규칙을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 정치는 늘 이상처럼 굴러가진 않았죠. 하지만 틀이 있으면은 다툼도 기록으로 남았어요. 기록은 다음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요. 이런 방식은 오늘 봐도 꽤 현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단순한 건국공신이 아니었죠. 그는 나라의 작동 방식을 상상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나라를 세웠다면 그는 운영법을 짠 셈이죠. 그 차이를 알면 조선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은 오래 불편했을까요? 답은 승자의 기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된 뒤 평가는 더 차가워졌죠. 정적이었으니 좋게 남기기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제도 속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조선의 관청 구조가 그 흔적을 말해줍니다. 재상 중심 꿈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태종 이후 왕권은 훨씬 단단해졌거든요. 그래도 왕 혼자 다 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신하의 간엄과 회의가 계속 굴러갔죠. 그게 정도전식 설계의 끈질긴 생명력이었어요. 죽은 설계자가 살아있는 제도를 움직인 셈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건 왕좌를 얻는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따를 규칙을 세우는 일일까요? 정도전은 후제에 가까운 답을 내놓았죠. 그래서 그는 왕보다 더 오래 남은 인물입니다. 정도전은 날카로운 말로 시대를 찔렀고요. 복잡한 현실을 제도라는 말로 정리했죠. 그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글과 설계였어요. 하지만 글은 때로 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글이 왕자의 권력까지 건드렸으니까요. 정도전은 물러서기보다 더 분명히 밀고 갔죠. 그 담대함이 그의 힘이자 위험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권력의 한복판에서 쓰러졌고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다시 역사 속에서 올라왔죠. 사라진 사람보다 남은 제도가 더 크게 말했어요. 조선을 보면은 그의 그림자가 계속 따라옵니다. 왕조의 뒤편에 설계자의 얼굴이 보이는 이유죠. 조선 경국조는 그래서 작은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라를 어떻게 굴릴지가 담겼거든요. 왕이 바뀌어도 버틸 구조를 만들려 한 거예요. 그 발상은 경국대전에서 더 단단해졌죠. 법전은 왕도 관청도 따라야 할 기준이 됐고요. 이건 뭐 통치의 기술이자 견제의 장치였어요. 한국사의 긴 행정 전통도 여기서 힘을 얻었죠. 인내심 있게 기록하고 고치는 방식이 이어졌고요. 그 꾸준함이 조선을 오래가게 만든 바탕이었어요. 물론 그 질서가 모두에게 좋았던 건 아니었죠. 유교 질서는 여성과 신분의 한계도 굳혔고요. 순교역불은 신앙의 공간도 크게 좁혔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무조건 영웅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는 개혁가였지만 동시에 강한 설계자였죠. 새 질서를 만들면 누군가는 밀려나게 됩니다. 역사는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게 하죠. 중요한 건 그가 남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나라는 강한 왕이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권력을 묶는 규칙이 만드는 걸까요? 정도전은 두 번째 답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의 패배는 완전한 패배가 아니었죠. 그가 사라진 뒤에도 조선은 제대로 숨쉬었으니까요. 경국대전은 그 숨결을 법의 모양으로 굳혔고요. 이제 조선은 왕의 말보다 법의 틀을 더 의식했죠. 그 출발선에 정도전의 문제의식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왕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설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설계는 조선의 긴 시간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볼 때 왕만 보면 놓치는 이유입니다. 왕 뒤에 회의, 문서, 법전도 함께 봐야 하죠. 그곳에 조선의 진짜 작동 원리가 있었거든요. 정도전은 그 원리를 처음부터 묻고 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시작은 칼보다 책상에 더 가까웠습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왕좌 뒤의 설계도를 기억하면 역사가 달라 보입니다.